취조하는 거 아닙니다. 아, 네. 아, 치즈 아닌가요? 야, 이것도 나중에. 이것도 뭐예요? 그거는 네. 제가 만든 드립백. 아, 팀장님 거랑 하나씩. 아, 감사합니다. 근데 빈손으로 이렇게 모여서 네. 귀엽죠? 진짜 귀여워. 이것도 이거 본인이 직접 네, 제가 직접. 디자인을 했어요. 네. 아, 그렸어요. 와. 맥북으로. 이게 그걸로 한 게 아니네. 이런 펜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트랙패드로 이렇게 와. 검지로 했죠. 검지. 이게 지금 뭐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네. 딸기? 딸기를 크러쉬한다. 이런 느낌. 패고 얘는 이거는 헤이즐넛을 네. 형상한 겁니다.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네. 저 순간 왜 밤이 있지? 그 표현이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명암을 못 넣으니까. 네. 아니, 보통 이런 걸 그릴 때, 이런 네. 디자인을 할 때 원큐에 그려요? 아니면 지웠다 반복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나 항상 근데 이게 궁금했었어. 지웠다 반복했다 하면 안 될 것 같은 비주얼인데 지웠다 반복 많이 하죠. 꽤 신경 쓴.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리고 이제 뭔가 그 무드에 딱 맞아지면 오케이 해요. 그렇죠. 막 이 스스로 오케이 사인이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야,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야, 하우스키핑의 드립백. 네. 네. 이번에 그럼 새로 출시됐네요. 네. 이제는 조금씩 팔아요.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야 돼서. 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또 남의 집 오는데 또 빈손으로 오면 안 되니까. 아니 사실 뭐 항상 가도 엄청 뭐 많이 챙겨주니까. 그런 성격이에요 원래. 네. 거의 우리 집이니까. 근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 자연스럽게 시작된 겁니다. 네. 좋다. 네. 물론 뭔가 큐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야기하다가 아까부터 이미 돌아가고 있었어요. 네. 제가 또 만약에 또 큐를 했다 이러면 상인 씨가 또 갑자기 살짝 긴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계속 처음부터 엄청 섭외를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엄청 적극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일단 제가 이거 처음이거든요. 뭔가 얼굴을 누군가 이렇게 카메라에 비추는 게 처음이에요. 네. 제 릴스도 네. 제가 릴스 잘 못 찍지만 네. 릴스도 많이 안 나와요. 제 얼굴이 잘 안 나와요. 네. 부끄러워가지고. 네. 근데 이건 뭔가 되게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도 편했어요. 태수님은. 제가요? 네. 뭔가 결이 맞았다. 맞아. 재밌어서 재밌을 것 같아서 또 얘기하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니까. 네. 또. 그렇구나. 간단한 그러면 소개. 네. 어디 보고? 그냥 뭐 저랑 이야기하면서. 저는 일단 이런 말은 처음 하는데 항상 소개하는 멘트가 있거든요. 저는 울산에서 문학하고 있는 엄상현입니다. 엄상현님. 책방이랑 카페를 같이 겸하고 있는 하우스키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저가 사실 좀 궁금했었던 게 지금 하우스키핑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하우스키핑인 것도 궁금하고 여기가 그 정체성이 카페인지 혹은 책방인지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하죠? 소개를 그러니까 바리스타라고 소개를 안 하잖아요, 상인이. 네, 그렇죠. 바리스타로 뭔가 국한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하우스키핑은 원래 제가 하우스키핑을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이 매장을 하려고 지필실이라는 네이밍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이걸로 해야겠다. 카페 지필실을 해야겠다 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공사하다가 바뀌어서 이게 뭐랄까 지필실 하면 너무 글을 써야 하는 공간처럼 보일까봐 이게 사실 카페인데 너무 좀 마이너한 느낌이 들어서 영어를 써야겠다 하던 찰나에 그 호텔 가면 하우스키핑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좋게 들리는 거예요. 단지 뭐 객실 청소나 관리의 말로 쓰이는데 하우스키핑이란 말이. 근데 그게 넓게 보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일컫기도 하거든요. 저에게 커피나 책, 결국 문학이 좀 하우스키핑이에요. 저에게 저를 안전하게 해주는 편안함을 주는. 그래서 하우스키핑 줄여도 하키. 귀엽기도 하고. 본인이 입에 직접 부르십니까? 아니면 손님들이 하키? 제가 좀 살짝 약간 좀 미는 하죠. 스타일.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 북클럽 하고 있는 것도 하키 북클럽이라고 하고 좀 많이 밀죠. 귀엽게. 아무튼 그런 닉네임 하우스키핑으로 했고. 일단 책방이에요. 제가 규정하고 싶은 거는. 근데
사실 책만 팔아서는 네. 힘들거든요. 네. 이 책의 책방 사장님 다들 알 거예요. 마진이 얼마 안 된다는 걸. 그러니까요. 책만 팔아서는 네. 절대 울산에서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책방을 하는 카페인 거죠. 아, 그러니까 약간 소형 서점? 네, 서점도 좀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카페에서 책을 보는 게 아닌 책방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아. 곳입니다. 따지자면. 네. 네. 좀 책방으로 규정하고 책방으로 살아남고 싶어요. 그러면은 손님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셨나요?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이제는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어디 뭐 워크인이었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네. 유럽스 같은 네. 아예 그냥 사실 말도 안 되는 곳에 혼자 있는 네. 거기 때문에 네. 다들 찾아보고 오세요. 네이버나 네. 인스타나. 네. 근데 네이버, 인스타 둘 다 딱 들어가면 뭔가 규정 짓는 것들을 제가 적어놨단 말이죠. 인용 수칙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봐야 돼요. 네. 손님들은 오시려면.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오다 보니 책방이라고 다 인식해 주시고 제가 규정하는 것들을 잘 지켜주시고 다 알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왜 그 공간에 거기다가 여기 차린 다 거예요? 네. 매장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네. 상권을 분석도 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가 무색할 만큼 그 낮이나 저녁이나 엄청 고요하게 좋아요. 거기가. 네. 이게 외부 소리가 전혀 안 들리거든요. 네. 방음이 안 돼 있어도 잘 안 들려요. 뭐 지나가는 차도 없고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 대로변에 있고 하지도 않다 보니까 네. 이게 정말 책 읽기 좋은 곳이에요. 네. 뒤에 텃밭도 네. 있고. 그럼 그 텃밭이 주인네 우리가 연립주택인데 네. 위에 제 주민분들이 직접 가꾸는. 야. 네. 거기가 너무 좀 좋아요. 약간의 그런 포토존처럼 맞죠? 그쵸. 액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 맞아요. 그 맞죠? 액자도 설계한 거고 네. 정말 이게 반했다고 봐야죠, 사실. 가자말자. 네, 가자말자 반했어요. 원래는 벽도 다 나눠져 있었고 가벽 쳐져 있고 막 철문 있고 이랬는데 그런데도 뭔가 그 공간이 주는 힘이 탁 느껴져서 여기 너무 좋다. 그럼 손님들이 왔었을 때 와 공간이 이쁘다. 혹은 분위기가 좋다. 아니면 여기가 뭐 커피가 맛있다. 뭐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아요? 커피가 맛있다. 에? 살짝 약간 우회인데? 공간이야 뭐 좀 사실 공간은 제 마음에 일단 들어서 상관없고 커피가 안 보이는 곳에서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바리스타들이. 근데 맛있다는 말이 제일 좋죠. 아무래도 뭐 막 먹는 걸 파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저희 손님들은 잘 말을 안 해요. 다들 네. 좀 내성적인 거. 네네네네. 그냥 막 둘이 와서 이렇게 보고 맛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게 들려요. 네, 그게 들려. 왜냐면 방음이 너무 잘 방음이 돼서. 너무 그러니까. 그게 잘 들려서 그냥 듣고 피식하죠. 아, 너무 좋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네. 공간 예쁘다는 예쁘다 사진 찍는 소리 이렇게 들리고. 네. 네, 그거보다 커피가 맛있다는 게 제일 되게 좋아요. 그럴 전- 때마다 좀 약간의 그런 즐거움. 많죠. 많죠. 근데 확실히 그런 공간은 뭐죠? 일반적인 북적북적한 느낌보다는 엄청 약간 좀 몽글몽글한 느낌이잖아. 사실. 많이 몽글몽글하죠. 요즘은 더. 맞죠? 그거는 어떻게 잘 돼가고 있어요? 뭐죠? 그런 스터디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북클럽? 네, 북클럽. 북클럽? 그 정확히 어떤 거예요? 하키 북클럽. 뭔가 홍보 같은데 하키 북클럽은 3개월 동안 정기 모임을 가져요. 한 달에 한 번씩. 넷째 주 일요일 아침에 였는데 일단 하키에서 저희는 한 달에 한 많으면 6개에서 한 8개 정도 모임을 하거든요. 원데이도 하고 문화에 관련된 모임들을 하는데 그것들을 다 무료로 할 수 있으면 그냥 그 3개월 동안 문학에 미치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죠. 지금 첫 끼예요, 그러면? 지금 벌써 2기예요. 와. 제가 오픈한 지 6개월 됐으니까 하자마자 바로 1기를 모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2기 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감사하게도 저 포함 8명 네. 네, 그분들이랑 같이. 그때도 짧게 설명했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약간 읽은 책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네. 네. 간단히 말하면 그거죠. 근데 우리가 책 하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엄청 무궁무진하잖아요. 네. 책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뭐 그냥 조금씩 읽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무궁무진하니까 네. 우리가 각자 궁금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생각해 와서 모임 전날에 제출하면 제가 그거를 추합해서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네. 각자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해 생각은 자기는 어떻다. 돌아가면서 네. 책 감상도 나누고 네. 궁금했던 것도 묻고 와. 무조건 책에 대한 내용만 사담은 거의 잘 안 하고. 개인 시간이 없겠다. 진짜 바쁘겠네. 그러니까 책도 읽어야 되고, 책 읽어야죠. 그러니까 커피도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디자인도 해야 되고, 맞아. 요즘은 또 시간이 운동 잘- 개인 시간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운동이랑 잠을 살짝 줄여야 돼요. 아, 그런 것들을 쳐내려면. 네. 하루에 몇 시간? 그러니까 어떤 루틴이에요, 보통? 근데 저는 좀 일찍 자려고 해요. 요즘 좀 늦게 자는데 보통 11시 정도에 자려고 하고 일어나는 건 한 8시에서 오. 9시 사이 네. 그때 일어나서 밥 먹고 바로 출근? 네 나와서 그 아침 시간에 보통 디자인 작업을 하거나 네. 뭐 그렇게 하죠. 사실 디자인 배웠어요? 아니요, 디자인은 계속 독학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엄청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데 톤 배치도 좋고 약간 그런 뭔가 뭐죠? 픽토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엄청 좋고.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거 어디서 얻는 거야 도대체? 근데 저는 레퍼런스 많이 안 보거든요. 저는 레퍼런스를 거의 잘 안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레퍼런스 많이 보라고 그러니까요. 보고 참고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전 그게 방해되더라고요. 항상 더 하면 마음에 안 들어서 다 없고 그냥 완전 제로2로 하는데 네. 제로 베이스로 하는데 제로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로2 아니 제로 베이스로 하는데 오케이. 근데 그게 훨씬 좋던데. 와. 그냥 제 눈에 예뻐야 돼요. 근데 그게 신기하게도 그거를 이제 선보였을 때 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 좋아하잖아. 근데 요즘 저는 그거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어제 어떤 손님 한 분이 오셔서 울산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개인 카페 중에 브랜딩을 되게 잘하고 열심히 하신대요. 그렇냐 보냐. 근데 잘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단지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야 좀 알아주시고 잘 봐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네.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잘해요. 난 진짜 볼 때마다 나는 어떻게 디자인을 배웠나 할 정도로.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지금 다시 뉴욕스한테 그 간판을 만약에 했다면 지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너무 약간 급하겠나? 급한 건 아닌데 좀 뭔가 좀 아쉽다. 네, 뭔가 그런 마음이죠. 할수록 느는 게 스스로 느껴져서. 그때 그럼 지금 오픈하고서 계속 성장하고 있네요. 그쵸. 그냥 뭐 큰 성장이 아니라 조금씩 그냥 조금씩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이제 오픈하고 나서 뭐를 좀 느끼는 게 많습니까? 제가 한 6개월 됐는데 요즘 어쨌든 저는 카페이기도 하니까 다들 경기 안 좋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모임은 너무 잘 돼. 모임은 계속 잘 되고 모임은 사실 수요가 더 많을 정도로 잘 되는데 이게 날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조금씩 주는 게 보이니까 네, 그냥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이게 내가 이 공간이 지금 모임만을 위한 공간인가가 되는 네. 모임은 너무 잘 되고 바쁘니까 다들 내가 바쁜 줄 알아. 진짜 매장이 바쁜 줄 알아. 네. 매장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풀. 그렇지 않는데 그냥 그런 좀 괴리가 있죠. 앞으로 좀 더 그런 거는 계속 뭔가를 만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재미난 일들 같은 거를 하고 싶죠. 더 팝업도 하고 싶고 좀 다른 매장들과 협업도 하고 싶고 한데 일단 내 파이가 커져야 그런 것도 제안이 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 그런 파이를 어떻게 키우지 하는 그런 걱정과 고민이. 그런 고민도 해야 되네. 고민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디자인도 잡는 거 바빠 죽겠는데 고민도 해야 돼. 고민도 해야 돼요. 할 게 너무 많아. 요즘 카페가 너무 다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빠르잖아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그러니까 트렌드도 너무 빠르고 이 각자의 개성과 색깔도 뚜렷해야 돼. 맞아.
그걸 잃는 순간 또 다 나가리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와, 그래서 어중간하면은 뭔가 손님들도 다 이렇게 나가지 않나. 잘 해야죠. 잘 하고 싶어서 여기도 온 거고. 네. 이런 환기도 필요해가지고. 네. 그러면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걸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사실은. 근데 잘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근데 이 주위에 아마 저 같은 형제 자매를 가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엄청 늦둥이에요. 네. 누나가 위에 3명이. 네. 그것도 있는데. 이제 누나와의 사연을 제가 조심스럽게도 한번 물어보겠어요. 네. 항상 이제 뭔가 누나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니까. 누나가 일단 위로 3명이 있어요. 그 3명은 거의 다 연년생이거나 네. 다 또래거나 한데 네. 저는 가장 큰 누나랑 25살 차이가 나요. 와, 그냥 거의 아들이네요. 네. 네. 그 우리 누나 셋한테는 제가 아들이었죠. 어머니가 저를 40 넘어서 낳으셔서 네. 그렇게 막둥이로 자랐어요. 네. 계속. 네. 그렇게 사랑도 많이 받았죠. 네. 그렇게 자라다가 서울을 갔어요. 20살에. 연기가 하고 싶어서. 진짜로? 네. 와. 연기가 하고 싶어서 서울에 올라가서 1년 정도 거기서 살고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셔서 그 선생님한테 연기 수업 받고 그렇게 하다가 결론은 내려왔죠. 내려왔어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니까. 내려왔는데 이게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위에는. 그냥 단지 제가 뭐 어디 큰 물에 가지도 않았지만 이 우물에서도 좀 너무 센 개구리들이 너무 많아. 그냥 그 작은 물에서조차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서 포기한 거죠. 포기해서 내려온 거죠. 내려오자마자 군대를 해결해야겠다 해서 군대를 간 거고. 근데 그 군대를 기다리고 군대를 가는 그 도중에 커피에 빠져서 커피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군대를 가던 도중이라고 하면은 휴가 때? 아니면 제가 공익이라서 네. 대기가 엄청 길었어요. 저 때는 더 길었어요. 보통 1년 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허다해서 저도 그 정도 기다렸고 그동안 할 게 없으니까 알바도 하고 일도 돕고 막 그러다 보니 커피가 제일 매력적이어서 그때부터 계속 커피를 했죠. 그때 뭐 어디 개인 카페에서 일을 한 거예요? 네, 개인 카페에서. 개인 카페에서. 개인 카페에서 계속 하다가 군대 공익도 북카페로 갔어요 또. 진짜로? 네. 공익인데 복지관, 노인 복지관 네. 안에 있는 북카페 제가 간 거예요. 커피 일을 하라고 해서 거기서 어르신들 상대로 커피 내려드리고. 나 공익인데. 커피 그냥 저는 커피 내려드리고. 그것도 나름 경력이네요. 그러니까 1년 2년 정도 경력 혼자 운영을 한 거죠. 카페를. 그럼 미리 그걸 사장이 된 거네요. 거기서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점장이 된 거네. 그렇죠. 점장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커피 하고 또 뭐 소집 해제하고 또 커피 하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공익 기다리고 북카페잖아요. 그럼 책이 엄청 많단 말이죠. 네. 근데 저희 북카페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신간들이 별로 없었어요. 완전 클래식. 고전들, 이능사. 동화책, 애들 책 그런 거. 그래서 그때 고전을 좀 많이 읽으려고 했고 그때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 월급 얼마더라? 60만 원? 뭐 이렇게 되면 한 2, 30을 책에 태우고 책 사고 책 보고 너무 시간이 많아서 그때 또 책에 빠졌죠. 그때 책이랑 커피에 2개 빠져서 지금 하우스키핑을. 그러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막 나는 문학가가 되거나 혹시 뭐 시집을 쓰거나 뭐 책을 쓰고 이게 아니라 절대 아니에요. 단순히 이제 진짜 내가 공익 가서 뭐 북카페에서 근무를 하면서 책을 읽었는데 여기서 엄청 빠져버린 거예요. 네. 저도 좀 비슷하거든요. 군대에서 책을 많이 읽으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책이 비싸다고. 그래서 그게 엄청 영향을 많이 줬겠네요. 진짜로. 엄청 많이 줬죠. 약간 인생이 바뀐 걸 수도 있겠네. 그때 완전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때 완전 바뀌었지. 사실 그 전에는 사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뭔가 전 대학교도 안 가서 뭐 학기도 없어. 좀 그때는 좀 늦었다 생각해서 친구들도 다 일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혼자 좀 불안했죠. 그러다 책을 만나서 책에 빠져가지고 다른 책 보면 다른 생각 안 나니까 책에 많이 위로받고. 그럼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연기에 대한 그런 미련은 끝이에요? 네. 그렇구나. 이게
야, 이거 진짜 확 따있나 이게 보네. 너무 이게 열심히 한 걸 열심히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너무 벽을 만나면 네. 사실 이게 안 돼요. 이게 사실 밀어볼 생각도 못 하고 그냥 뒤로 물러나는 거죠. 와, 그러니까 그냥 와 이건 더 이상 내가 네. 들어갈 게 아니거든. 아니면 이게 뭐 문이거나 이러면 사실 네. 뭐 열기라도 해보고 그럴 텐데 이게 네. 너무 사실 좀 막막한 벽같이 느껴져서 와, 서울에서 또 이렇게 20살 혼자 음. 안 됐어요. 이게 바로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생활하고 다음 이제 그 소집 회사가 되면서 또 다시 카페에서 일을 하고. 근데 거의 진짜 계속 꾸준히 카페에서 일했네요. 네, 어디 중간에 이렇게 새는 거 없이. 새는 거 없이 어. 그냥 계속 커피를 네. 하고 싶었고 커피를 잘하고 싶어서 계속 다른 거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카페에서 일하고. 그것도 또 주위에 이렇게 커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친구들이 많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 친해졌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 커피하는 친구들 아니면 찾아가서 막 인사를 하거나 뭐 저기 뭐 어디 뭐 여러 군데 그 있지 않나요? 사회 친구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울산에서는 적어도 부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울산에서 너무 좁아요. 이 음. 커피가. 그래서 사실 누가 여기 어디 일하면 그냥 그 사람은 좀 가까워진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좁아서 그냥 잠깐 가면 한 몇 번 가면 친해져. 또 가면 또 친해져. 이렇게 서로 왕래하고 친해지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울산은. 상현 씨가 좀 부침성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추천 안 해요. 맞아요. 저는 좀 내향적이라.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친해지지? 그런 기술이 있나? 기술 방법이 있나? 방법 없어요. 방법 뭐 이런 거. 방법 이런 거. 없어요. 좀 있으면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잘하시잖아요. 또 아니요. 주위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잖아. 이렇게 막 붙잖아, 막. 안 붙어요. 알던데. 아니요. 네. 없어요. 저. 오. 없습니다. 좀 외로운 외로움을 좀 많이. 위치예요. 그렇구나.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작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것도 궁금했었어요. 작가. 네, 책이 있는지, 시집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책은 2권 있어요. 그러니까 출판 한 권 2권. 그러니까 이게 와, 멋있네. 정식 출판은 2권. 책으로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그거는 2권이고. 네. 근데 이게 작가라는 게 요즘은 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등단이라는 그러니까. 제도를 통해서만 사실 작가로 인정이 되고 네. 작가 협회에 등록이 되고. 근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네. 등단을 한 건 아니에요. 네. 등단은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책을 내서 독자들이 작가라고 불러주는 것 뿐이지. 저는 그래서 스스로를 작가라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은. 네. 그 2권의 책이 어떤 종류의 책이었어요? 하나는 미국 여행을 3개월 동안 다녀왔는데 이모가 계셔서 그거 갔다 오고 쓴 여행 산문. 여행은 밖에서 사람은 안에서라고 하는 여행 산문이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은 숫자 1이라고 하는 시집이 하나 있어요. 네. 그렇게 2권. 네. 근데 그 전에 2권 더 있어요. 근데 총 4권이네. 네. 정식 출판한 것만 2권이고 그 2개는 출판이라고 치진 않는 그냥 인쇄물인 거죠. 와, 책을 가지고 있다라. 그럼 작가네요. 근데 이제는 뭐 작가라고 작가님. 하면 그냥 맞아요 하는 편. 네. 그렇구나. 굳이 구구절에 설명 안 하고. 네. 저 있습니다. 이 부스에. 네. 제 책이 있습니다. 그거 있지 않나요? 근데 부스에 책이 있잖아요. 저요? 네, 네, 하우스키핑에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만약에 구입을 하려고 하면 하우스키핑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다. 네, 네. 저밖에 없죠. 어디 납품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기 출판소가 내가 여기다 알아서. 내가 다 들고 있다. 제가 출판한 거예요. 제 출판을 직접적으로. 네. 요즘은 뭐 돈만 있으면 사실 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시집 이런 것도 사실 좀 궁금했는데 글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글을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글을 잘 쓰는 방법. 나 진짜 매일 어려워. 글을 잘 쓰는 방법. 너무 어려워. 있죠. 글을 잘 쓰는 방법은 있죠. 어떻게 하면 잘 씁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아니 근데 사실 책을 많이 읽는 것과
글을 쓰는 것은 별개잖아. 그러니까 그쵸, 다르죠. 글을 쓰는 거는 기술이에요. 아니면은 진짜 태어날 때부터 아까 배우처럼 그냥 잘하는 거야. 그냥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냥 잘하는 사람이 기술까지 가지면 더 대단한 거고. 야, 배워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뭐 대단한 작가는 아니지만 근데 이게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게 뭔 뜻이냐면 책을 많이 읽는다고 글을 잘 쓰진 않아요. 네. 근데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게 책을 읽는 게 좀 깊이감 있게 읽어야 돼요. 깊이감 있게 네. 읽는다. 이게 네. 다른 작가들의 문장을 보거나 그러니까 아, 나 글 잘 쓰고 싶어서 책 봐야지가 돼야 돼요. 아, 그냥 의도를 가지고 네. 보는 거네요. 와. 목적을 가지고 네. 이 책을 봐야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렇게 책을 보면 특히 시집 같은 경우 네. 뭐 죽은 단어들이나 오래된 단어들을 시인들이 많이 쓰고 네. 많이 언어를 살린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을 보고 단어를 참고하거나 네. 뭐 소설을 보면서 가독성을 판별하거나 네. 뭐 그렇게 해서 네. 좀 글을 글답게 읽어야 어. 하죠. 글을 잘 쓰려면 일단. 그러면 글을 잘 쓴다는 기준이 뭐랄까? 그러니까 그 표현력이 좋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잘 읽혀야 되는지 혹은 뭔가 그 시처럼 뭔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잘 쓴다고 해야 되나? 뭔가 비유가 많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독자로 하여금. 네. 내가 책 보고 사실 잘 쓴 글과 좋은 글은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근데 위로를 주는 책을 봐. 근데 그게 누군가한테는 잘 쓴 글이 아닐 수 있어요. 네. 근데 나한테 너무 위로가 됐으니 그건 나한테 좋은 책이야. 네,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감동을 주는 글. 네, 저는 좋은 글은 서사랑 서정이 그러니까 이야기와 이 감정이 밸런스가 좋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냥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막 그런 글이 아니라 너무 또 이야기만 하는 글이 아니라 네. 그냥 이야기 속에 감정이 있고 감정 속에 이야기가 있는 이런 밸런스 좋은 글이 네.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어쩌면 그럼 그 글을 다 읽으면 울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하하 웃을 수도 있고. 그럼요. 그런 그렇구나. 어떤 감동이 있어야 돼요. 웃든 울든. 그게 좋은 글이지 않을까. 요즘 많이 사랑받는 또 책들이 그런 좋은 글이니까. 네.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럼 상현 씨한테 제일 저는 박준 시인님을 되게 좋아해요. 어떤 박준 시인님의 등단작인데 네.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네. 저는 거기 너무 많이 읽었어요. 너무 많이. 진짜 정도로. 너무 좋아서 그 박준 시인님이 한번 울산에 오신 적이 있어요. 네. 강연을. 그래서 항상 제가 차에 제 시집을 들고 다녀요. 언젠가 만나면 줘야지 하고. 그래서 그날 드렸죠. 네. 그날 드리고 그 책에 사인 받고 얘기도 잠깐 나누고 네. 그냥 그런 너무 좋아서 그냥 그분 글엔 어떤 그리움이 있어요. 그리움이. 그래서 그 그리움을 계속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그 그리움이란 거는 실제 있지는 않지만 그런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구나. 제 지난 것들에 대해 그리워지고. 박준 시인님은 한번 꼭 다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한번 시집은 한번 읽은 적이 없지만 그러면 박준 시집으로 적어놔야겠다. 박준님. 박준 시집으로 시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시집은 제가 이게 소설이랑 좀 다르게 아침, 점심, 저녁 혹은 내가 커피를 마시면서 볼 때 혹은 뭔가 이렇게 좀 공원에서 볼 때 술을 마시면서 볼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이 좀 다를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그거는 항상 똑같아요. 아니죠, 다르죠. 근데 마음에 따라 많이 상태에 본다 따라. 했잖아요. 네. 정말 많이 보는데 제 노트북 옆에 있어요. 항상 그 시집이 항상 옆에 있어서 정말 많이 보고 그게 뭐 힘들 때 보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게 돼요. 그냥 보면 기억들이 떠오르는. 그 그리운 대상이 뭐 상현 씨의 누군가일 수도 있겠네요. 뭐 누나가 될 수도 있고 예전의 나일 수도 있고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막내인데 엄청 누뚱인데 엄청 성숙하시네요. 그러니까 엄청 그것도 되게 많이 느꼈어.
그러니까 어른스럽다고 해야 되나? 뭐 제가 뭐 상현이한테 뭐 이게 정확한 나이도 이런 거를 뭐 그쵸. 예, 뭐 사실 뭐 묻을 일은 없지만 그냥 이야기를 해봐도 이 사람의 그런 그 뿌리가 되게 깊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그 안 해야 될 말을 안 해서 다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뭔가 굳이 뭐 아부를 떤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저는 그런 걸 안 좋아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좀 안 해서 좀 어른스럽게 다들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나예요? 아니면은 그거는 사실 네. 내 모습은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내 모습은 또 가지고 있나? 아니요, 그게 저예요. 그게 지금 네, 이 그게- 모습이 본인이에요? 전 좀 잔잔하고 좀 크게 업되지 않고 이런 편이에요. 말도 많이 안 하고 손님들이랑 스몰 토크도 하지만 길게는 못 하고 성격인 것 같아요. 네. 왜 길게 못 하세요? 하다가 너무 좀 말라요. 아 말 이야기거리가 살짝 말라요. 에너지가 그렇구나. 그래서 와. 다시 책 사. 이야기하면 저기요. 책 가져가고 이렇게 좀 숨기죠. 야 그렇구나. 어쩌면 이 영상 기록이 상현님의 모든 걸 알 수도 있다. 와 힘들어요. 나 그건 몰랐어. 그 에너지를 고갈되는 줄 몰랐어. 고갈돼요. 쓰고 있었구나. 네, 이게 모임을 계속 주마다 하나씩 하다 보니까 어렵잖아. 그 방장이라고 해야 어렵죠. 될까? 방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장 이게 사회자잖아. 어려워. 그러니까. 어려워요. 아, 기댈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또 저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저만 보고 있어서 할 말 없으면 나보고 이렇게 얘기할 때 나보고 하니까 잘 들어주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인터뷰를 하다 보면 사실 하다 보면은 정막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 정막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저는 즐겨요. 저 진짜로? 되게 정막이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 침묵을 즐기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맞아. 근데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좋은데 상대가 불편해. 맞아. 앞에서 계속 불편해해서 그냥 한마디 말하고 그럼 나도 에너지 빨리고 이렇게. 맞아. 와. 저는 그 침묵 좋아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 이렇게 쏟아내고 나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나중에 되면 막 기가 빨려가지고 와. 머리 아파요. 머리가 막 절절되는 것 같아. 와. 요즘 많이 느끼시겠는데? 근데 인터뷰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러니까 지금 인터뷰는 사실 여태까지 해주셨던 분들은 다 되게 재밌게 했어요.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원래 잘 통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또 제가 지금은 이걸 하지만 또 딴 데서는 또 뭔가 제가 이렇게 막 쏟아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 그렇죠. 사장님도 결이 안 맞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 그 사람들을 맞추기가 되게 힘들 때도 있다. 맞아요. 맞아. 진짜 힘들 때도 있다. 야. 다 맞지 않으니까 사실. 다 맞지 않으니까. 진짜. 이제 그걸 숨겨야 되는데 앞에서 근데 그거 힘들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저 뒤에서 약간 이렇게 숨어 있네. 이렇게. 저는 그 뒤에 집필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몰래 가요 그냥. 아. 바쁜 척하고 네. 잠깐 자리 피해 있고 이렇게 하죠. 만약 그러면 이렇게 무대를 선다거나 뭐 이런 건 전혀 무대요? 무대는 근데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도 되게 큰 용기 아니었어요, 사실. 네, 태순이 맞죠? 안에서 안 나왔죠. 감사합니다. 아는 사람이어서 좀 더 편하게 나오고. 저도 고민하면서 사장님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막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괜찮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잘하시네요. 아니, 없는 것 같은 카메라가? 없어요. 네. 없는 거라 생각하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귀신이야. 돌아가고 있는 거죠?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네. 이런 것도 다 편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좋은데 이런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상했지만 그 기대보다 더 좋은 이것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근데 또 의외로 처음이에요. 이 사무실에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보통은 제가 이제 또 가니까. 근데 좀 뭔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 부르기도 죄송해. 그러니까 내가 나도. 가기도. 여기 사무실에 내가 와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어디 가는지 물어본 건데. 근데 다행히 좋게 괜찮다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와주셔서
그러니까 사실 먼 길이잖아. 1시간 거리. 나도 미안한 거라. 그래서 또 그러니까 와보셨으니까 여기를. 난 사실 근데 하우스키핑 자주 가잖아. 그러니까 울산 가면 들린다고. 그러니까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와 그랬다는 거지. 여기 길이 진짜 오는데 옆에가 바다, 동해 바다죠? 강이 아니잖아요. 바다죠. 그죠. 낙동강이죠. 아, 강이에요? 네. 낙동강과 그러니까 낙동강과 이 여기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다대포가 강도 있고 여기가 이 옆에가 뭐죠? 동해고 여기가 남해고 뭐 이런 이렇게 섞이는 그런 거더라고. 내가 온 길이 어디지 그러면? 그 울산이니까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내려온 길 아니에요? 아니 계속 뭔가 직진하던데요. 긴 길 바다 끼고 오른쪽에 바다 끼고 계속 왔는데 고속도로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쭉 내려오지 않았을까? 강변도로 옆에 네, 있고. 강변도로. 네, 맞아. 선셋을 봤어요? 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왔는데 재수. 그거 보면서 왔는데 거기 비치는 바다에 비치는 게 너무 예뻤어. 그러니까 그 윤슬이라고 하나 그거. 윤슬이죠. 빛 비치는 거 너무 예뻤어. 야. 근데 그거 보면서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모르고 직진해 버려서 원래 한 48분 도착이었는데 진짜로. 그래서 한 56분 도착인 거예요. 진짜로. 조금 감상을 했네. 네, 좀 감상했어요. 혹시 약간의 그런 영감의 그런 것도 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니 그럼 어디야? 영감의 원천. 영감. 그것도 있어요, 사실. 영감. 뭐 있구나. 그게 메모에 대본이 있어요. 영감 제가 2016년에 글을 처음 썼어요. 네. 2016년. 글이란 걸 처음 썼어요. 뭐 일기는 계속 썼는데 그게 그때는 영감에 굉장히 의존했어요. 그래서 막 바다도 가고 밤바다도 일부러 가고 노을도 보고 가만히 앉아도 있고 이랬는데 근데 계속 이렇게 책도 내고 하다 보니 영감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 공간에서 떠오르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감이 와도 사실 한계가 있다. 특별한 상황에서 영감을 얻는다라는 건 이제는 없고 그냥 문득 그냥 오늘이나 그냥 뉴욕서 오는 길이잖아요. 네. 그냥 그런 길에서 확 떠오른다거나 그러면 뭐 길 걷다가 너무 예쁜 꽃을 보고 그냥 잠깐 관찰한다거나 그런 것들에서 좀 떠오른다기보다는 제가 만들죠. 그러면 그 순간의 감정들을 포착할 수가 없잖아요. 포착하려고 하죠. 하려고 해요. 관찰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해요. 아니 근데 그 순간에 그 순간을 떠나버리면 그게 기억이 없잖아. 잔상이 남는 게 아니잖아. 그거를 기억하는 거죠. 그냥 단지. 그러면 회상을 하면서 쓰는 거예요? 나는 그냥 메모지. 아니면 음성 메모. 음성으로 하거나 보통 음성으로 하거나 시간 되면 적고. 근데 그게 굳이 그 순간에 뭘 안 해도 그 순간만 기억하면 그게 또 돼요. 그게 내 그런 거 자산인 거지. 그냥 글 쓰고 싶을 때 앉아서 그때 생각해서 적고 그런 거. 그 기억을 잘 하는. 근데 그것도 되게 신기했던 게 상현님이 이제 글을 쓰잖아요. 근데 저는 글을 그러니까 큰 이야기로 하면 그게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글을 써서 그걸 사실 선보이면 맞아. 제가 사실 물어보고 싶었던 그 질문 중에 뭔지 아세요? 저녁에 내가 글을 썼어. 다음날 아침에 보면 안 부끄러운가? 부끄러울 때도 있을까? 그러니까 그 감정이 새벽과 아침이 완전 다르잖아요. 다르지. 그러니까 뭐 편지는 새벽에 쓰지 마라. 쓰고 뭐 아침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 그래서 나 그것도 사실 궁금했었어. 더 좋은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적고 밤에 이렇게 막 울면서 막 적거나 그러니까 미쳤어 적어. 다음날 아침에 봐. 그러면 너무 감정이 많잖아. 감정이 많으면 좀 너무 솔직해지고 그러니까 좀 보기 안 좋단 말이죠. 저한테는. 네. 그래서 그 너무 많은 감정들을 좀 쳐내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아침에? 네. 그럼 저녁에 쏟아붓고 아침에 가지치기를 하는구나.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다들. 근데 그거를 또 아침에 쳐낸 걸 또 일주일 뒤에 봐. 그러면 더 쳐내고. 그렇게 더 계속 좋은 글이 되는 거예요. 좀 더. 단번에 이게 나오는 게 아니구나. 네. 계속 쳐내고. 조각이네. 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오케이 됐다 이러면 탁 이렇게 선보이네요. 네, 그게 책인 거죠. 뭐 인스타에 그런 것들은 그냥 막 적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스타에 막 이렇게 쓰잖아요. 생각을 해서 이걸 막 쓰고 나서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그거에 대한 평가 그것도 사실 진짜 궁금했었어. 신경 안 쓰나요? 잘 안, 그 예전에는 좀 신경을 썼어요. 어. 그 처음 딱 글 쓸 때. 글 쓸 때. 어. 글을 올리면 어. 연락이 되게 많이 와요. 뭐라고요? 막 오글거린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솔직하게 많이 얘기하자. 와요. 진짜 많이 왔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너 술 먹었냐? 뭐 하냐? 이런 게 진짜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계속 해야 돼요. 아, 계속 그렇구나. 하면 이제는 안 와. 이제는 글 좋다. 막 이렇게 돼요. 야. 신기하게. 그래서 다들 부끄러워서 남한테 안 보여주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한 번은 이겨내야 돼요. 무조건. 그 오글거림을. 네. 네. 남들이 뭐라 하는 거를.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이겨내야 돼. 누군가한테 박준님이네. 그럼 좋겠는데. 그럼 좋겠는데. 그렇구나. 근데 글도 제가 느끼기에도 좀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박준 시인님을 비슷하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느낌이 비슷하다고 하고. 근데 저도 과거에 대해 좀 적거든요. 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네. 근데 그 박준 시인도 자기가 지나온 것들을 적어요. 뭐 먼 미래의 것들도 적겠지만 결국 그 먼 미래도 과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을 적는. 저도 그래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글 스타일이.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약간 조심스럽지만 그 그리움의 대상이 누나인가요? 요즘은 누나예요. 요즘은 완전히 누나고 누나를 막 바라보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누나와 함께 있었던 제일 큰 누나가 죽었어요. 작년 2월달. 네. 갑자기 가서 갑자기 정말 전날까지도 연락하던 사람이 무슨 뭐 그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다음날 가가지고 누나죠. 아직까지도 그 기억을 안 잊으려고 하고 누나를 좀 더 기억하고 싶어서 많이 글을 적는 것도 있고 요즘은 누나고 예전엔 누나가 아닐 때는 뭐 예전의 나, 예전의 부모님, 예전의 사랑 막 그런 것들을 적었죠. 근데 요즘은 누나예요. 누나가 어떻게 엄청 자식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 응원을 많이 해줬나 보네요. 큰 누나, 그러니까 제일 큰 누나니까 큰 누나라고 할게요. 큰 누나는 응원이라기보다 그냥 믿어줬어요. 말은 굳이 안 하지만 그냥 믿어줬어요. 제가 큰 누나랑 가장 많이 닮았거든요. 성격이라든지? 네. 네. 그래서 또 제 5살 큰 누나 아들 조카가 저랑 5살 터울이에요. 그래서 형 동생처럼 네. 그냥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다녔는데 네. 그렇게 같이 다니면 아들이냐고 큰 아들이냐고 할 정도로 엄청 닮았었고 그래서 뭐 누구 닮았냐 하면 엄마 아빠 말고 저는 항상 큰 누나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큰 누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구나. 네. 정말 닮아서. 큰 누나 뭔 얘기하고 있었죠? 큰 누나 얘기 나왔죠? 방금? 이제 그 그리움의 대상. 그래서 큰 누나 닮았는데 누나 아무튼 많이 닮았다. 성격도 그렇고. 그래서 그 누나가 제 오픈하는 걸 못 봤죠. 항상 누나가 저한테 같이 뭘 하자 했어요. 진짜요? 가게를. 네. 누나가 술을 정말 좋아해서 네. 자기는 장사를 할 테니 좀 다른 뭐 마케팅이나 SNS나 서빙이나 네.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누나가 요리하고 요리도 되게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술집을 작게 이자카야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결국 못하고 갔죠. 하우스키핑에도 누나의 약간의 그런 추모 공간이 있잖아요. 네. 맞죠? 네, 누나 사진이 있죠. 네. 가장 위에 있죠, 누나가. 그래서 항상 이제 가게를 가면 항상 본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현님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글을 보니까 엄청 이제 그리운 존재구나 라는 걸 많이 느낀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뭐 그래도 좀 잊혀지겠지. 네.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일 지나면 생일 오고 또 다시 생일 지나면 기일 오고가 너무 그 6개월 단위로 계속 와요. 그래서 기일 지나고 또 6개월 있으면 생일 오고 또 생일 챙기고 또 하면 또 6개월 있으면 또 기일 오고 해서 잊혀질 겨를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그리워했던 시간, 이 시간마저 또 더 그리워지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마르지 않는 것 같아요, 샘물이. 누군가 떠나면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여기에 있고 떠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버리잖아요. 네. 근데 너무 사실 보고 싶으면 어떡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누군가는 겪게 될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진짜 떠나버리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 이거를. 그냥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한 적도 있어요. 누가 알면 좀 말해주면 좋겠어요. 그거는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즘에는 한 번씩 꿈에 나와요. 누나가? 네. 네. 그리고 또 쉬는 날이 오면 그냥 하늘공원 가서 인사하고 그 사진 보고 그게 다죠. 누나를 가까이 살지만 자주는 못 봤거든요. 그냥 누나가 집에 놀러 오면 그냥 한 번씩 보고 같이 인사하고 그 정도였는데 누나 집에 가고 그래서 원래도 자주 안 봐서 막 미칠 것 같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보고 싶죠. 그냥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보고 싶어요. 근데 다 그래요, 가족 다.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누나. 보고 싶어요. 네, 누나들. 저보다 사실 저는 누나를 20살, 25세 사실 누나를 만난 거니까 저는 그 25년의 시간이 저한테는 없잖아요. 그렇죠. 엄마와 아빠한테는 그게 더 있는 첫정인데 또 큰 첫째니까 그냥 그런 거 생각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서 좀 버티죠. 나라도 이렇게 하면서. 누뚱이. 네, 엄청 누뚱이 진짜. 누뚱이의 삶은 어때요? 어떨까?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다들 내가 늦둥이라 하면 사랑 진짜 많이 받았겠다 해서 예전에는 아니 다 똑같이 그냥 다 혼나고 자랐다 딱 그러지 않다 했는데 커보니까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게 느껴져요. 어떤 점에서요? 일단 그 4명이 다 엄마 같아요. 진짜로? 네. 그래서 다 엄마 같아서 지금도 다른 누나들 보면 핸드폰 반겨주고 그냥 아들처럼 그렇게 해준단 말이죠. 사실 뭐 사랑이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사소한 챙겨줌, 뭐 보살핌 같은 것들, 같은 전화 오고 그런 게 사랑이니까 그런 걸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나들의 성격은 다 비슷하세요? 상현님이랑 좀 비슷해요? 아니면은 좀 저랑 다들 좀 다 비슷해요. 네. 다 비슷해요. 근데 가족 전체가 그냥 다 비슷해요. 크게 막 날뛰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과묵하지도 않고 약간 그게 이렇게 누군가는 과묵한 스타일이고 누군가는 활발한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그 역할이 있는 줄 알았어. 집안에서의 그냥 가족 딱 그 정도. 이야. 누가 봐도 가족 같은 그래요 저희 가족은. 요새 운동은 원래 계속 몸도 이렇게 되게 좋잖아요. 사진도 가끔씩 올리잖아. 몸 사진. 근데 예전에 비하면 너무 죽어서. 옛날에 엄청 빡세게 했어요. 정말 빡세게 했어요. 2년. 한 번 하면 진짜 진지하게 임하네. 뭐든지. 2년 전에 운동을 2년 잔데. 그럼 2022년? 22년. 그게 코로나 때인가? 네, 코로나 때 시련을 겪고 했었죠. 그때 아니다 3년 됐다. 3년 됐나? 아무튼 그때 친구한테 PT를 받았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약간 근데 옛날 어릴 때 사진 보면 약간 통통? 아니요, 통통까지는 아니고 그냥 통통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약간 마른 거였어요? 말랐었어요. 그래가지고 멸치 소리 들었던. 오 진짜로? 너무 말라서.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육도 막 잘 붙고. 웨이트? 네, 웨이트만. 근육 너무 잘 붙고 미쳤었죠 그때. 사실 풀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땐 다 제쳐두고 막 운동만 할 정도였으니까 오. 너무 재밌게 그렇게 하고 근데 운동을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고 몸이 확 좋아졌는데 좀 알레르기 생긴 거예요. 알레르기? 네. 두드러기가 나는 거야. 네. 막 땀 운동 열심히 하고 땀 나면 글로 두드러기 나요. 네.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막 간지럽고. 열 받으면 네. 볼록볼록 좁쌀같이 튀어나오고. 계속 네, 네. 아. 또도도도 나는 그게 생긴 거예요. 네. 뭔가 몸을 얻고 약간 장애를 얻은 기분. 진짜. 네. 그럼 그게 좀 저는 근육이 좀 빠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런 거 보니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러면 병과 진짜로? 몸을 살짝 그럼 지금도 땡기면은 올라오네요. 좀 빡시게 하면 올라와요. 와. 두드러기가 계속 올라와요. 몸에 체질이 안 좋아서 아. 네. 햇빛 보면 막 올라오고. 진짜로? 와. 되게 몸이 은근히 예민하네요. 많이 예민해요. 감정이랑 정신이랑 몸이 다 그러니까. 예민해요. 좀 피곤하게 사는 스타일. 웨이트를 그러면 진짜 빡세게 했으면 뭐 3대 운동을 빡세게 아니 해요. 3대 운동은 좀 아예 그냥 싹 다. 네. 완전 그러니까 완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끝까지는 갔어요. 약간 한계 항상 한계 갔죠. 그때는 몸 외관도 끝까지. 내가 만족할 때까지. 진짜로? 그때 진짜 좋은 건 아니지. 그냥 내 눈에 좋은 거지. 남들 눈에는 안 좋을 수 있는데 내가 여태 자라왔던 몸을 보면서는 최고였죠. 기준점이 있어요. 어느 정도. 약간 식스팩이 있고. 식스팩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체지방을 막 완전히 막 식단도 하고. 식단도 하고. 그때는 체지방 막 5% 이렇게 했으니까. 네. 야, 5%? 네, 체지방 5%. 와. 골격근 40이 목표였어요. 그때는. 네. 그럼 이거 보면은 이 인바디 보면 이렇게 약간 네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뾰족하게. D였죠, D. 야. 이제는 I가 됐지만. 성격도. 성격도. D. 성격도. 오케이. 와, 진짜 빡세게 굴렸네. 3월에 진짜 아팠어서. 이게 원인 모를. 두드러기도 그렇고 몸도 안 좋고 막 피곤하고 이래서 그때 막 한 6kg 빠졌나? 근데 그게 근육으로 다 빠진 거더라고. 인바디 쟀는데 다 빠져서 요즘은 즐겁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 운동 안 하잖아요. 그럼 운동 안 하면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루 안 해도 괜찮아요. 뭔가 찝찝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래서요. 찝찝하잖아. 찝찝하지. 뭔가 옛날에 내가 유지해야 되는데. 근데 포기해서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 그 머슬 메모리? 그러니까 그 금방 올라온다던데.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로 안 해서 그런가? 이렇게 해요. 막 낑낑대. 낑낑대죠. 진짜로. 낑낑대요. 또 옛날 생각하니까 또. 뭘 제일 잘했어요? 그 뭔가 벤치, 뭐 데드리프트. 저 어깨 운동을 되게 좋아했어요. 지근지근되잖아. 네. 그래서 좋아했는데 막 뜨거운 어깨 뜨겁잖아요. 네. 좋아했는데 이제는 안 좋아서 이제 풀 때가 운동할 시간에 뭐 책 보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카테고리는 빠졌네. 네. 운동이라는. 운동은 억지로 그냥 한 번씩. 와. 근데 이게 그 커피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이게 쉽게 볼 수만 없는 게 엄청 오래 서 있으시고 이것도 막 계속 치고 그러니까 와 이것도 엄청 체력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든지 다 체력전이겠지만 근데 저는 근데 서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서 사실 다른 뭐 타 업종들에 비해서 카페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고 있어서 그런가? 뭐 음식점이나 뭐 음식을 만든다거나 뭐 어디 공장에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거보다 강도는 훨씬 낮다고 생각해요. 사실 서 있으면 되는 일이고 서비스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그렇게 강도는 높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영업 아시잖아요. 자영업 고민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힘들잖아요. 그게 힘들지 사실 뭐 일은 몸은 서 있는 거는 뭐 다 서 있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더 대단한 일이 많아. 지금 아까도 그러면 고민이 이제 매출에 대한 고민은 그게 요즘 고민이겠네. 네. 그러면 요즘 고민. 요즘 고민이에요. 그게. 그거밖에 생각 안 나네. 네, 그거 생각 안 나. 오로지 돈. 돈이 뭐 지금 돈을
못 본다 이건 아닌데 좀 더 욕심이 나는 건가? 욕심이 나요. 와. 욕심이. 그냥 잘 하고 잘 하고 진짜로? 그냥 취미로 책방을 하고 싶은 느낌 아. 정도로 되고 싶어서 네. 그냥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어. 어떻게 내 나중에 목표 같은 게 있어요? 하우스키핑의 목표. 뭐 체인점 100회? 아니요. 일단 하우스키핑에서 하키. 책을 내주는 거. 오. 일단 독립 서점 출판소? 네, 같은 건가? 출판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그냥 책 만들기 클래스를 네. 좀 성공적으로 해보고 싶은 게 일단 단기 목표예요. 그리고 일단 5년은 하고 싶은데 사실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 매장 운영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책 만들기. 당장 생각나는 건 크게 좀 계획을 안 세우고 있어요. 요즘은 저는 제1 특성상 한 달 뒤에 스케줄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5월이니까 6월 달에 모임들이 이미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좀 미리 살아야 되는. 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좀 불안하더라고요. 왜요? 당장 한 달 뒤지만 그냥 내가 아파서 그 모임에 최선을 못 다할 수도 있고. 컨디션에 근데 따라서. 나밖에 없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대체제가 네. 내가 안 되면 모임이 파하는. 근데 그분들은 책을 읽고 오기 때문에 이미 나 때문에 그 며칠의 시간을 이미 쓴 거잖아요.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책을 읽은 거고. 그러니까. 그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장에 한 달 뒤에 계획도 좀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네. 내가 그 뒤에 일을 계획해봤자 나만 더 불안할 것 같은. 그래서 요즘은 그런 계획을 안 세워요. 그냥 하루하루. 네, 하루하루. 막 먼 미래를 보진 않네. 네, 못 보겠어요. 이제. 다음 달만 일단. 네, 일단 무조건 다음 달 해야 돼. 무조건 다음 달 해야 되니까. 와. 좀 먼 미래 많이 보세요? 잘 안 봐요. 그러니까. 네. 저는 계획 같은 거 없어. 예전에도요? 사실 저는 사실 뭔가 계획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해야지 그냥 이런 느낌이야. 여기가 언제 시작을? 저는 2001년 9월인가? 정말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오래된 거죠. 2001년? 2021년. 깜짝이야. 2021년이면은 깜짝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셨나? 2021년. 21년. 21년. 4년 차, 5년 차인가? 첫날 기억하세요? 오픈한 첫날. 그럼요. 어때요? 좀 6개월이 지났는데 한 2년은 늙은 것 같아요. 첫날이? 네. 너무 힘들어서. 네. 첫날 그 포부가 엄청나잖아요. 카페 오픈 첫날 막 지인들도 있고 막 어깨 좀 살짝 올라가는 날이잖아요. 어떨까? 근데 어떨까? 그때 생각하면 좀 더 웃을 걸. 그때도 이거야. 뒤에 가고. 아니야. 그때는 비실에서 그때 완전 그냥 막 했는데 막 급신급신 됐지. 근데 더 웃을 걸. 더 잘해드릴 걸. 네. 첫날이네. 네. 얼마 안 돼서 근데 사실 6개월밖에 안 돼서. 6개월도 되게 길지 않나?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었잖아.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첫 여름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첫 봄과 첫 여름을 맞이하는. 그래서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광경들이에요. 그 액자 뒤에 꽃이 피고 꽃들이. 꽃이 피고 상추를 하는 것도 처음 보고. 진짜로? 다른 것들이 심겨져 있는 걸 처음 봐서. 저 갔을 때는 이제 배추 심는 철이라서 네. 배추 심고 계셨거든요. 네. 하우스 덮어가지고 네. 말배추 키우고 계셨는데 이제는 상추랑 치커리 뭐 이런 거 키우시더라고. 바질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며칠 전에 따서 주시고 집 가서 막 먹고. 그런 순간들을 그러니까 지켜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죠, 진짜. 맞죠? 그러니까 진짜 좋죠. 네. 그런 순간들을 기억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어쩔 때는 이 순간들을 기억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금방 지나가더라고. 너무 아쉽게. 진짜 KTX 타는 것처럼 그 장면도 잘 기억이 안 나잖아. 맞아. 그래서 그 뒤에서 상추를 하고 그냥 이분들이 뭔가를 주거나 혹은 뭐 사장님이 여기까지 오거나 이런 기억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왔어요. 좀 더 사실 뭐 오늘 안 왔으면 그냥 노트북 하고 있다가 집 가서 자고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여기 와서 5월 4일 여기 와가지고 이 5월 4일이 생긴 거잖아. 그렇지. 약간 그래서 그게 요즘은 좀 좋아요. 그래서 더 오고 싶었고 하고 싶었고 뭐 상추도 마찬가지고
그분들 그런 거 기억하면 뭔가 같이 늙어가는 기분이라서 그러니까 와 진짜 많이 성장하셨네요. 좋아요. 진짜 많이 성장했네요. 정말로. 성장. 6개월 다음 6개월이 기대되기도 하고 1년에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적고 적고. 그래서 뭐 매출 고민은 뭐 저 말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하겠지만 그런 거 말고는 저는 없어서 요즘은 좀 매장에 있는 게 즐거워요. 모임도 즐겁게 하고. 아, 요거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알죠? 그 강연에 대해서 난 그 참 인상 깊었단 말이야. 쓴소리를 하는 사장. 그러니까 마냥 웃지만 않아. 난 아까 전에도 우리 영상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야, 당신 제가 쓴소리 한번 합시다. 강연 여기는 독서실이 아니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 그 힘이 느껴졌어. 그거 이거를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디 누구도 왜 그거 이야기해버리면 손님들 다 불쾌해서 가버릴 수도 있잖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 올릴까 말까? 네. 고민을 하셨구나. 고민을 했죠. 저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카페니까 일단. 카페로 했으니까.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일단 1번. 맞지. 그리고 2번. 이거는 초장에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거고. 계속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중에 하면 더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일단.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이틀인가? 이틀 계속 내려오셔서 노트북 큰 거 들고 오셔서 그냥 공부를 하신 거죠. 강의를 듣고 강의까지 그래 오케이 괜찮아. 괜찮았어. 근데 갑자기 이러면 해도 되나? 롤토체스를 하시는 거예요. 게임이죠. 네, 게임이에요. 이거 선 넘었네. 근데 이게 뭐 등을 돌리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제 매장은 아시다시피 서로를 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웬만하면 안 보여. 네. 이렇게 배열이 돼 있고. 네, 이렇게 등이 있으니까 저 사람 뒤에 있으니까 뒤에 보지 않는 이상 저 사람이 뭐 하는지 못 본단 말이죠. 근데 일단 그 사람은 문을 열고 살짝만 이렇게 하면 그 노트북 보이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롤체를 하는 게 보이는 거야. 게임을 하는 게. 옆에는 바로 책이 서가가 있고 서가에서 눈을 돌리면 게임이 보여. 그 장면이 못 참겠더라고요. 그 순간을. 그건 분노예요? 분노죠. 게임하는 곳인가? 굳이 여기까지 와서 게임을 해야 되나?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오래 계시거든요. 3-4시간 계셔요. 근데 영업시간이 6시간인데 사실 3-4시간 있으면 안 되지. 거의 나와 같이 동침하는 수준 그러니까 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말을 안 하면 몰라요. 근데 저는 말을 안 해도 알 줄 알았어요. 이 대다수의 대중들이. 왜냐면 제가 그래서 저도 카페 가서 작업하는 거 좋아하고 책 읽고 하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가면 좀 눈치껏 있는단 말이죠. 그럼 손님이 오면 뭐 비켜준다거나 좀 오래 있었다 치면 하나 더 시킨다거나 보통 그러는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는 손님들은. 그래서 이거 내가 제약을 안 하면 규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계속 이러겠다. 계속 이렇게 소비되고 이렇게 소문이 나겠다. 여기 작업하기 좋더라. 그냥 와 해도 아무 말도 안 하던데 가 되겠다. 그래서 말은 해야겠고. 근데 뭐 그 사람한테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한 이유는 일단 이 공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뭐 단지 우리가 영화관 가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휴대폰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휴대폰을 하지 말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안 하는 거기도 하지만 남들한테 피해가 되니까 암묵적인 룰이잖아요. 당연히 휴대폰은 안 보고 뭐 전화가 와도 나가서 받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니까 우리 매장은 대부분 혼자 오셔서 책을 보시거나 친구랑 와서 가볍게 대화를 하거나 같이 책을 보거나 하는 곳인데 막 앞에서 게임하고 있고 강의하고 있어 하면 좀 더 조심하게 되고 좀 자리를 피하게 되고 막 이런 게 제가 싫은 거예요. 눈치를 보는 게. 그래서
자신 있게 말했죠. 네. 그냥 하지 마. 그러니까 개선이 됐어요? 네. 아 진짜로? 진짜 없어요. 소름 돋게 없어요. 와. 노트북을 들고 오더라도 그 앞에 수칙이 있거든요. 저는 메뉴판을 보기 전에 그걸 봐야 돼요.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네. 책방 수칙이 있으니 먼저 보시고 괜찮으시면 주문해 달라. 그 공손히 말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아 노트북 하면 안 되는 곳이구나 해서 노트북을 넣고 들고 오시더라도 그러면 처가에 내려오셔서 볼 수 있는 책들을 꺼내서 보시고 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시는데 없어요. 정말 그러고 한 번도 없었어요. 오. 정말 신기하게. 이 부분이 누군가는 다른 카페를 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부분이잖아. 네. 솔직하게. 근데 그걸 올리고 연락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와 연락이 거의 누가 그랬어? 부터 와 이걸 말했다고. 그러니까 이걸 말했다고. 네, 좀 약간의 그 금단의 그거를 깬 거지. 제가 깬 거죠. 맞아. 근데 그걸 하는 거에 무조건 동의하네요. 이야기는 할 건 해야 된다라는 거네. 네. 근데 그게 일반 카페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책방이니까요. 아 맞지. 그 맞지. 특수성이 있으니까 맞지. 사실 허가한 거지. 네. 만약에 제가 책방이 아니었다. 그냥 일반 카페인데 그냥 뭐 부탁드리고 막았다. 면 사실 안 그랬겠죠 저는. 아 그렇구나. 네, 전 책방이니까 네. 좀 허용되는. 네. 뭐 우리가 뭐 도서관 가서 게임하지 않죠. 게임하러 도서관 가지 않잖아요. 맞죠. 뭐 그런 거죠. 공간이 주는 뭔가 이게 있으니까. 그런 부러워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근데 말을 해서 안 오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포기한 거니까. 이제는 못 돌리는. 어. 뭐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놀랍게도 저희가 1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하우스킵 네. 1시간이 벌써 지났어. 우리 원래 약속했던 인터뷰 시간이. 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우스키핑이 지금의 뭐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해줬지만 네. 상현님의 커피 실력도 사실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표 메뉴라든지 그걸 마지막으로 소개해주면 안 될까? 아, 배터페 메뉴. 커피 얘기를 하나도 안 했네요. 그러니까 커피 얘기 하나도 안 했어 지금. 서점 아니고 그러니까. 책방. 커피, 필터 커피 드시면 좋겠어요. 그거는 제가 셀렉을 해서 오는 거고 네. 제가 뭐 커피를 많이 샘플링 받아서 커피를 많이 테스트 해보고 네. 출시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야기도 담아서. 오, 맞아. 그 잠깐 스토리 같은 게 있죠. 네. 네. 저는 그 커피 다 대부분 뭐 컵노트를 하면 뭐 고도 적히거나 네. 가공 방식 적히거나 네. 뭐 그런 게 대부분인데 네. 저도 가공 방식은 있지만 손님들이 과연 고도까지 궁금해할까 오. 그런 내용까지 궁금해할까 네. 싶어서 그냥 제가 이 커피를 먹었을 때 드는 느낌, 네. 이 커피가 어떤 느낌인지 오, 네. 그냥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글로. 오, 사실 고도 뭐지? 고도 뭐 높으면 뭐가 좋지? 그거 모르니까. 모르니까. 일반 사람들 모르니까. 맞아. 그걸 조금 더 기본적으로 심플하게 다가갔네요. 네. 그거 읽고 그렇구나 해서 먹고. 필터 커피를 추천한다. 네. 그다음 디저트도 있고. 디저트도 같이 있고. 겸해서 네, 디저트도 먹으면. 있고. 디저트도 있고. 왜요? 왜? 그냥 카페인데 뭔가 카페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오늘 커피 이야기보다도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오면 근데 뭐 이것 또한 오늘 진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야, 저 여태까지 궁금했던 이야기를 오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이야기를 다 물어본 것 같아요. 뭐 DM으로 물어볼 수 없으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래서 사장님이 진짜 나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또 약간의 그런 신비성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신비적인 뮤츠 같은 뮤다. 울산의 뮤다. 이거 썸네일 울산의 뮤다. 울산의 뮤 하우스키핑. 좋은 건가요? 좋죠. 그러니까 뮤 희귀하잖아. 포켓몬스터 안 보셨나 봐요. 봤죠. 네. 꼬리 달린 애잖아. 예. 뮤츠는 좀 인공적인데 뮤는 희귀한 약간 내추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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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내추럴이시죠. 내추럴이죠. 슈퍼 내추럴. 콜린성 내추럴. 병명은 빼주세요. 오케이. 병은 오케이. 어떻게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어떠세요? 정말 재밌는데요. 3시간 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또 힘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실 저도 안 되고 농담. 3시간 안 되고 재밌었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네, 오늘 진짜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온 게 너무 재밌었어요. 왔다 갔다 거의 3시간인데 그러니까 그게 무색할 만큼 또 가는 길도 사실 옆에 강이 있으니까 네. 그거 보면서 그냥 천천히 가면 돼서 네. 좋았습니다. 왔다 갔다 하도. 오늘 저희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에 뭔가 이화라든지 또 누군가 이렇게 다 같이 하는 팟캐스트가 있으면 꼭 한번 나오셨으면. 아, 좋은데요? 그러니까,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있었을 때에 네. 상현님은 어떤 사람일까? 약간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예. 1대1보다는 왜냐, 요 북클럽에 또 지기로. 그쵸, 또. 진짜 재밌겠다, 근데.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그거는 엄청, 그거는 이후에. 네, 원래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면 방금 잠깐 그냥. 아니요, 이건 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커피를 해도, 그러니까 제가 좀 이 사람들 좀 비슷할 것 같은 사람들끼리 한번 모아서 그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도 또 다른 그런 뭔가 생기지 않을까. 네. 이거는 뭐 언젠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썸네일 하나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썸네일.